박상현 검사하고 같이 출연을 뭐 하는 방향으로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렇게 조를 짰나 봐요. 그랬는데 전용기 의원이 거부. 그러면 교차에서 출연 그것도 거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나? 왜 그러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박상현 검사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여권에서 아주 막 집중 공격이 심한데 아니 난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재미있는 얘기라서 황당하네. 네. JTBC 관련 인사한테 들었는데요. 그 장르만 여의도 예.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 있었어. 저도 과거에 출연했었어요. 거기에 오늘 박상현 검사가 출연하기로 했었나 봐요. 거기서 출연하기로 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이 요즘에 녹취록 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본인이 막 자랑하면서. 근데 박상현 검사하고 같이 출연을 뭐 하는 방향으로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렇게 조를 짰나 봐요. 재밌겠는데? 그랬는데 전용기 의원이 거부. 그래요? 왜? 모르죠. 거부.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러면 교차에서 출연 그것도 거부. 진짜? 그래가지고 박상현 검사는 내일 출연하기로 했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나? 왜 그러지? 근데 전용기 의원이 녹취 다 까라고 하니까 차차 공개한다고. 뭘 차차 공개해요? 아니 그냥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서민석 변호사님이 젊은 사람들이 그거 찾아줬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포기했었었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그냥 페이스북에 올 그냥 다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 그 들어보면 되잖아. 네, 그래서 다 그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우리 이 관계자들이 그냥 차분히 다 들어보고 어디 다 누군가 다 워드 쳐가지고 다시 다 올릴 거거든요. 요즘 워드 안 치고 그냥 해도 다 해주는데. 네, 그래서 워드가 뭡니까 워드가? 우리 세대는 그래. 여튼 미안해. 나 엑셀도 못해. 나도 못해. 네, 요즘은 엑셀 못해도 돼요. AI가 다 해주잖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안 해주나? 아니 근데 우리 솔직히 변호사들은 한글만 치거든요. 그래서 한글밖에 쓸 줄을 몰라. 그리고 기자들도 엑셀은 안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기사 취재하느라 정신없죠. 옛날에 엑셀 배웠었는데 아무리 배워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진짜 아저씨들이라서 죄송해요. 진짜 저 근데 예전에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미없으면 못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 내가 예전에 민주당에 있을 때 지금은 현 의원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때 한참 막 고발하고 다닐 때 고발했는데 그분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었거든요. 이제 고발장을 빨리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님이 그럼 써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잠깐 설 변호사 잠깐 올라와봐. 그래가지고 자리에 여기 앉아봐. 그래서 앉아봐가지고 얼른 고발장 써. 그래가지고 그분이 워드를 못 하세요. 이 한글 이걸 못 치세요. 그래서 읊으면 치는 거를. 네.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그때. 하기야 저도 그때 그분도 검사를 꽤 오래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써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그게 2020 몇 년도 2024년도인가 5년도인가 됐을 때인데 2023년도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 시기도 한글을 못 저도 스마트폰 안 나왔으면 아직까지도 필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진짜예요. 필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아요. 그게 어울려요. 자, 필담할까요? 네. 저 쓰는 거 좋던데. 아니 근데 잘 쓰지도 못하면서 뭘? 그래가지고 지금 전용기 의원은 도대체 왜 그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저 어저께도 약간 연관된 건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저를 안 부르냐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연어술 파티와 제일 관련 있는 밀접한 변호사잖아요. 왜 안 부르냐? 담당 변호사, 자백을 받아낸 변호사. 그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거 자백할 때 옆에 있었던 변호사. 어쩔 수 없이 자필 서명했던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든 뭐 타이든 간에 하여튼 자백에 관련된 변호사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때 있었던 변호사 아닙니까? 근데 그 오늘 또 이제 저 다음에 그 YTN 라디오에서 김동완 의원을 또 이렇게 바로 붙였어요.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동완 의원님의 어떤 워딩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 변호사가 방송에서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굳이 뭐 따로 불러서 또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냐 진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였어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그러니까 안 나요. 사실 보면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이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게 이렇게 막 흙탕물을 해가지고 진실을 못 보게끔 분탕질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목표고 아니, 그게 지방선거까지. 아니 그리고 그 이후까지. 어저께 또 좋겠다. 그렇게 말해도 되니까. 저요? 어제 오전에 저는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얘기하는 아니 거예요. 어제 그리고 오전에 한 11시 반인가 제가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어제 또 기자분들한테 전화 받았어요. 경기 지역에 있는 그 수원에 주재하시는 기자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뭐냐. 어저께 이화영 씨 이 연어술 파티로 그분이 위증죄로 기소가 돼 있으세요. 지금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데 증인 채택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인 불러야지. 채택을 그래 또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어저께 근데 그 기자분들이 저한테 왜 전화했냐? 아니 혹시 변호사님 며칠 전에 뭐 유튜브 나가셔가지고 2023년도 5월 17일날 검찰청에 간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 그렇게 있으세요? 주장하더라고요. 그쪽 변호사가. 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어떤 방송에서도 일관되게 한 번도 제가 안 갔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5월 17일 왜 안 갔다고 도대체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봤다는 것인지 출처를 밝히라고 해라. 모든 디지털 증거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저는 다 있어요. 저는 제가 다 알아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왜 이화영 씨 변호인단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제 그 네. 기사가 났어요. 났어요. 기사 연합뉴스에 났어요. 네, 설주환 변호사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다. 그쪽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네, 그래서 채택하면 안 된다. 네. 왜 가지도 않은 사람을 채택하냐? 고소해요. 거짓말로. 아니 법정에서 얘기한 건 그게 안 돼서. 근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설주환 변호사 그때 들어간 태그가 신분증 있다. 태그 기록이 있으니까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뭐 김광민 변호사인가 누가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그걸 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설주환이라는 사람이 그 검찰 기록에 따르면 뭐 6시부터 뭐 7시인가 8시까지 뭐 있었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11번인가 12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뭘 도대체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증인으로서 가치가 없다. 아니 왜? 아니 불러서 물어보면 되잖아. 황당하더라고.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보는데 갱기니까 그렇지. 그 판사가 이름 뭐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신문을 해보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진실이 뭔지. 아니 그날 진짜 2023년도 5월 17일 날 저녁 때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날에 입회를 한 날이니까. 근데 왜 굳이 안 부르는지 그걸 오히려 검찰에서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것도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변호인들 아니 이화영 씨의 자신의 어떤 무죄를 밝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죄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저도 기자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고 황당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야 뭐 선택적 증인 채택이 뭐 기본값이기 때문에. 연어를 좋아하나요? 아니 난 몰라요. 그분이 제가 뭐 단 한 번도 제가 검찰청 안에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음식을 본 적도 없고. 연어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가요? 이화영 씨가요? 아니, 저요? 예. 저는 좋아하죠. 저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연어 냄새는 맡을 줄 알겠네. 아, 연어가 있었다면 연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화영 씨가 조금만 똑똑했더라면 5월 달로 지목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있었을 때는 차라리 서민석 변호사가 할 때를 지목했었으면 지금은 어찌 보면 서민석 변호사의 저런 입장이면 그게 왁구가 맞을 수도 있어. 아니 설명해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합시다. 네. 이화영 씨가 지금 5월 17일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법무부가 찍어준 날에 그래요? 본인이 그날 거기에 맞춘 거지. 본인은 계속 다른 날을 찍고 이날 아니네, 이날 아니네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7월 법무부가 찍은 거잖아. 이게 자충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7월 제일 처음에 2일인가 1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6월 29일인가 30일로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6월 중순으로 바뀌었어. 그래요. 그 다음에 5월 27일인가 9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5월 17일로 최종 낙점이 된 거야. 법무부가 낙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화영 씨 측은 날짜를 안 밝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정에서도 이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그러면 날짜를 특정해달라고 하니까 아니 좀 기다려봐라. 이거 우리가 법무부 기록 보고 법무부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가 특정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 5월 17일로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충수가 된 거야. 차라리 저 안 들어갔을 때 6월 달이었으면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할 때였으면 지금 서민석 변호사님의 입장이라면 있었다고 막 이렇게 했을 수도. 그렇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청주시장 안 나가거든. 이 사람은 청주시장도 안 나가지 어디도 안 나가.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하라고. 어떻게? 네. 날짜를 잘 찍었어야지.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좀 먹히려면 아니, 기본적으로 장소 시간도 틀리지만 본질적으로 술 먹고 얼굴이 빨개졌다 그 얘기 하다가 나중에는 보온병 여니까 술 냄새가 나서 안 마셨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 장소 헷갈리는 것도 황당하지만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것도 이건 일관성도 없고. 아니, 보온병이었다가 종이컵이었다가 진짜? 무슨 뭐 나중에는 페트병이었다가 교도관의 어떤 진술을 보면 그 사람도 전에 들었다는 얘기 보면 알 수 없는 무슨 이렇게 플라스틱 병인가? 알 수 없는. 네, 뭐 그런 거라고 나와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 진짜 술을 몰라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물 마시고 아 이거 술이구나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파티잖아. 파티의 기준은 뭐야? 연어 한 트럭? 연어가 솔직히 한 점? 이 정도 우리 책상에 그래도 한 이렇게 한 연어회 덮밥. 덮밥. 있어야지. 덮밥. 되게 소소하게 살았구나. 연어회 아니 덮밥. 그리고 소주는 덮밥. 네 병이래요. 네 병? 네 병을 어떻게 25분 만에 실질적인 시간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 8분이야. 17 병나발 무슨 뭐 그렇네, 최영만이야? 그럼? 병나발? 아니 근데 최영만 만약에 씨냐고.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조사실에 들어갔었을 때 조사실이 진짜 딱 이만하거든요. 딱 이만해요. 우리 스튜디오만 해요. 여기서 음식 냄새가 나면 금방 제가 나지. 알잖아요. 그래서 연어 냄새를 그러니까. 맡아봤냐고. 아 여러 냄새. 덮밥 냄새 그러니까 났냐, 특히나 연어. 비린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초장 냄새라도 날 거 그런 아니야. 냄새가 나진 않았어요. 제가 났었으면 기억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건 강렬한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서는 흔하게 맡거나 그런 음식 냄새겠지만은 그러면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먹여서 그러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없던 일을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거잖아. 없던 일을 만들어서 허구로.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어. 이화영 씨 2심 판결문에 보면 제 판사님이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사란 말이 이제 설상. 그러니까 if라는 얘기인데 가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화영 씨가 정치 인생을 몇 년을 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경기도 부지사도 하고 킨텍스 사장도 하고 이럴 만한 사람이 그런 것에 넘어갔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걸 김성태 판결문에 써놨어. 회장이 명언을 남겼잖아. 초등학생이냐고 짜장면 준다고. 자 돌아가 봅시다. 네.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게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우리 설변이 잘 알잖아요. 그러게. 자, 이 지금 녹취록을 지금 무슨 살라미도 아니고 쪼개서 내고 있는데, 자 서민석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온 건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저는 이게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은 6월달 2023년 6월달 내용이었죠. 2023년 6월달의 내용입니다. 6월 19일인가요? 하여튼 6월 네. 며칠이었어요. 6월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내용이었죠. 박상용 검사가 핵심은 그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몰고 너는 이화영 너는 종범으로 몰아줄 테니까 불어라. 거짓으로 불어라. 회유로 해서 증언을 진술을 조작했다. 요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회유를 조작하고 그걸 제안했다. 요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주장이지. 예, 주장이요. 근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박상영 검사는 저희 방송에 몇 달 전부터 나와가지고 서민석이 몇 번 얘기했었다. 서민석이 먼저 제안했었다. 예전에 벌써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기사도 미리 썼어요. 그렇게. 네. 거기에 긁혀서 서민석 변호사가 잘못했네. 고소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녹취록을 깠는데 자기 목소리는 빼고 내보낸 거잖아요. 그랬고 또 더 황당한 거는 작년에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나와가지고 서민석 변호사가요 그때 회유한 변호사라고 지목했잖아요. 회유했고 그렇게 종범 주범을 이재명으로 다 몰아가고 뭘 다 하고 했어요. 그 우리 녹취 한번 들어보고 갈 수 있나요? 준비가 안 됐으면 일단 말씀.
예. 종범으로 몰고 그렇게 2번, 3번을 얘기했었다고요. 네. 그 장보의 취재 편의점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자기 목소리만 쏙 뺀 그러니까. 녹취록에서 누가 봐도 제안에 대해서 아니 그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녹취록을 꺼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었을까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박상용 검사님이 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밑에 있었던 이한희 변호사도 뭐 출석 요구서를 받고 하면서 예. 뭐 자기가 그걸 막느라고 힘들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상황이 되게 달라지면서 이분이 계속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서민석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그 했고.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박상영 검사가 우리 방송에 나왔을 때 얘기했던 내용 그 부분도 있나요? 그 부분도 좀 예, 그 부분. 아니 저기요 그 이화영 그 희대 법정 부부 싸움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아니 어저께도 되게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결국 이화영 씨가 빠져 있어요. 이화영 씨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화영 씨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화영 씨가 무슨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본인의 저는 어떤 뭐 생각을 해보면 그 피의자들은 다 똑같거든요. 자기가 형을 어떻게 하면 덜 받아볼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구속을 피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뭐라도 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뭐 서민석 변호사가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죠. 서 변호사님을 가장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고 맡아주셨기 때문에 재판 전략을 같이 짰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이 가장 신뢰한 변호사는 맞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서 변호사를 통해서 뭐 본인의 어떤 이런 나가고 싶은 마음을 그런 조건들을 얘기한 거 아닐까.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단서가 뭐냐면 당시에 백정화 씨가 2023년도 7월 달에 법정 소동이 있었을 때 법정 부부싸움 이후에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화영 씨가 갑자기 추석 때 나오겠다고 한다. 추석 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접견할 때. 그러니까 이화영 씨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빨리 어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신이 신뢰하는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이건 추측이에요. 자, 추측. 그리고 저기 그 이화영 씨 부인이 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재명이 다 뒤집어 쓰고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과 김성태는 종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량도 줄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화영이 지금 다 진술을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조소에서 재판에 가서 이게 맞다라고 변호인이 인정만 하면 형량도 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건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건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민석. 박상현 검사가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서민석이 얘기한 거예요. 나 저 내용만 들으면서 박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난 솔직히 나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민석이 얘기했다고 이화영 부인이 또 방송에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더 핵심이라고 봐요. 이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똑같은 방송이었습니다. 똑같은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백 씨가 이화영 씨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민석 변호사 보고 관두라고 했더니 이거는 저는 본인이 그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사모님이 가족이라도 저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고날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확실한 건 서민석이 먼저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우선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통해서는 확인이 된 거고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없던 거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흡사의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없던 것들을 만들 가능성도 그러니까 있나요? 왜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가 이런 형량 얘기가 왜 오갔냐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뇌물죄 쌍방울로부터 카드 신용카드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쓴 것을 뇌물죄로 기소가 된 상태였거든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민석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공판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형량과 관련한 내용들을 얘기한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에 그러니까 저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주범 정범이란 개념 자체가 안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있을 때만 해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가 입장이 바뀐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검찰에서 물어본 것은 아니 부지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지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러게요. 이 얘기만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진짜 그걸 몰랐냐 아니면 진짜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냐 이런 내용만 주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던 최초의 진술도 그냥 그전에는 아예 통으로 부인을 하다가 본인이 잡힐 진술서에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었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냥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 뭐 이 정도의 러프한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 내용에 보면 뭐 자백 조서가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서민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뭐 자백까지는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것들을 당시 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정도의 어떤 진술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범 정범 얘기는 오히려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 박상용 검사가 저희 방송에 지난달, 지지난달 두 번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와가지고 똑같이 얘기했던 내용을 그 중에서 하나를 추려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이화영 씨가 제일 이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면 대북송금 재산자 뇌물 사건의 주범이 자기가 되는 것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수익자는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주범이 되는 것도 사실은 어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뭐 진술이라든지 모든 구조상 수혜자는 당시 경기지사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 대북송금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종범격이 됩니다. 그건 법리상 뭐 당연한 것이고요. 서민석 변호사님 하나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종범이면 특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종범이 된다면 특가법 적용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셔서 제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자, 이미 얘기했었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기 좀 길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화영에 대해서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해달라. 이화영에 대해서 특가법을 의율을 하지 말아 달라. 특가법상 뇌물은 10년 이상인데 그렇죠. 그러면 장량 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집행유예로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좀 그 특가법이 아닌 걸로 해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3년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를 주범으로 하고 그러면 이화영이 종범이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해줘서 해달라. 요렇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판사 출신이라서 상세하게 해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봐서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은 거절을 했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상황을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수원지검장인 홍승욱 수원지검장까지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저 며칠 그저께 홍승욱 지검장 당시 검사장하고
뭐 밑에 있는 그 결제 라인이 아 당시 그거 다 보고 받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가지고 다 거절하라라고 해서 그 보고 받았고 다 거절했다. 그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근데 나는 되게 궁금한 게 내가 지금도 민주당에 만약에 적을 두고 있었더라면 근데 내가 이런 사실들을 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었더라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저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공천 주겠죠. 그럼 나 말 바꾸면 되네. 이제 연어수 파티 있었다고. 그러게. 그렇죠. 그거 지금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설주환이를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닌데, 야 주아이를 우리가 주아이를 저희 놔두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관리 대상이었는데 재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지금 바꾸면 됩니다. 지금.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상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화영은 만약에 이재명이나 민주당 말따나 전혀 지시도 안 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 얘기를 이화영이 지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단적으로 했다는 그렇지. 거죠. 예.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떤 사람이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가만두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2024년도에 총선 끝나고 나서 당선인 몇 명이 우르르 가잖아요. 구치소에 가서 아련 아닌 아련을 하잖아. 대속을 했다. 그때 뭐라고 해? 아니 당신들 누군가 대속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범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접을 왜 하고 왜 따라가냐 이거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게 녹취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녹음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안부 전해라. 안부 전해라. 근데 참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당대표실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 당시에 제가 이때 막 요거 들어가 있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변호인 관투라고 했던 그 사람요? 아니 그건 뭐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변호인 관투라고 한 사람이네. 그 얘기를 하면 이화영 씨에 대한 평가를 해줬어요. 정말 이화영 씨는 꿈을 깨졌으면 좋겠어.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이겠죠. 이재명 당시 대표 쪽에서는 그렇게 좋게 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점점 궁금하잖아. 네, 평가가 굉장히 박했어요. 제가 이건 정말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평가가 엄청 박했어요. 예, 진짜 뭔 놈 이런 좀 얘기 얘기해. 했으니까. 그래야지 이화영도 소위 말해서 정신 차리고 진실을 얘기하겠고. 근데 이화영 씨는 지금 여기 아니면 먹맬 데가 없어. 먹을 어떻게든 메고 있잖아요. 사면 시켜줄까? 나는 대통령 사면 안 시켜줄 걸로 보여요. 이화영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7년 9개월 정도는 뭐 이제 거기에 더 붙겠지만 뭐 위증죄도 지금 기소가 돼 있고 다른 죄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것들이 다 되면 사면 시켜줄까요? 저는 사면 시킬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고 이해찬 총리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마음의 부채가 없어요 그쪽에. 아니 근데 옥중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와서 솔직히 제가 이재명 대통령 측에 얘기 드리면 이제는 이화영 씨 진술은 아무 신빙성이 없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해버렸어. 그래서 재판부에서 안 믿어준다니까. 근데 사실 그 이화영 씨의 그 대북 송금 수사가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법조팀장 할 때 우리 법조팀에서 단독 보도했던 이화영 씨 법인카드 뇌물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사람 수사를 하다가 그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이렇게 번져 나간 걸 말이에요. 나는 큰 기여를 했는데 난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볼 때 유정의 미를 나 거두기 정말 위해서 큰 기여를 했는데 나는 진짜 큰 회사에서도 벤치 먹고 여기서도 진짜 아니 근데 여기저기 벤치 먹고 근데 왜 유시민 씨는 우리 강펀치를 들먹이면서 뭐 재래 언론 소위 그 사람 말로는 재래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회사 차원에서 밀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회사 차원에서 회사에서 뭘 밀어줘? 아니 유시민 씨가 뭔가 잘못 보시고 계시나요? 가끔 보시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뭘 밀어줘? 누가 밀어주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낭떠러지에서 미나? 재래 언론에서 미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뭐 유병수 이제 강펀 뭐라고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다른 또 언론사의 무슨 프로그램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좋네, 살아있네. 네. 아유 뭐 말.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한국일보사의 이슈전파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유재명파들이 다 가가지고 엄청 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실동접이 6,500명이더라고. 내가 그때 출연을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혜택이 없어. 혜택이 없어. 더 조져주세요. 그래야지 유재명이 여기 오지. 우리는 뭐 아무 관심도 안 가져. 그냥 우리 그냥 병신인가봐. 그냥 진짜 너무 짜증나. 아니 근데 진짜 이 국면에서 저는 강펀치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솔직히 박상용 검사에게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는 채널이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맞아. 솔직히 요즘에는 맞아. 이제 많이들 이제는 이제 판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민주당에 의해서 이제 국회에서 판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박상용 검사의 어떤 반박 어떤 내용을 마이크를 다 해주고 있지만은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불렀어요? 정말 저만 외롭게 그렇죠. 저는 아니, 강펀치 역할 사실 크다고 눈총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저 검사하고 뭐 유착돼 있느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받고 진짜 엄청 욕도 많이 먹었어요. 진짜 또 많잖아요. 이상한 많죠. 인상한 메일 오고 막 협박 메일도 오고 막 엄청 많이 그리고 여기 주시하고 뭐 있구나 저쪽에서. 여기 아니 유시민이 알 정도면 그러니까. 유시민이 알더라니까 강펀치를. 그리고 깜짝 저기 뭐 놀랐어. 매불쇼 같은 애들 네. 거기서 계속 강펀치 맨날 박상용이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 시들은 맨날 뭐 이상한 애들 불러가지고 맨날 그러면서 근데 나는 똑같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아 그래요? 고난의 시간이 회사에서도 뭐 꽃길이 열리지 회사에서도 쟤는 뭘 하지?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뭐 사장님! 뭘 하는지도 뭐 관심도 안 가지고 아, 그래요? 그냥 뭐 제가 사장님처럼 알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니 역사의 기록을 뭐, 남기고 있고 지금 뭐 보수 뭐 이분들도 쟤 뭐한지 뭐 진짜? 그러고 있고 그냥 뭐 이쪽 사람들은 쟤는 뭐 누구 편이다 이쪽 사람들은 쟤는 누구 편이야 그러면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편인지 모르고 서로 욕할 때가 제일 잘하고 있다. 그냥 욕바지야 그냥 나는. 괜찮습니다. 뭐 우리의 운명이라 생각해야죠. 우리 장수 비결은 야쿠르트가 아니라 욕 먹는 거다. 근데 진짜 생각하시면 되죠. 관둘 때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안 이거 돼요. 너무- 아니 뭐 만우절이라고 막 날려. 진짜 오늘 뭐 10,000원짜리인데 이상한 얘기 하시네. 아니 솔직한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하여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좋아요 빨리 누르세요. 맞아.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시고 이게 보고 계시면 누구야 이거? 자, 지금 민주당에서 녹음 파일을 하나 공개를 했었는데 맨 처음엔 서민석 변호사 음성이 없는 거였고요. 하나는 음성이 있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보니까 시점이 보니까 하나는 2023년 6월, 음성이 있는 건 2023년 5월이에요. 5월. 근데 2023년 6월의 내용하고 5월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맞죠? 5월에 서민석 변호사 목소리가 나온 내용을 쭉 봤더니 여기서는 보면 서민석 변호사가 하고 박상용 검사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민주당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상용 검사가 사면이라든가 이런 그 형량을 또 가지고 또 회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유요? 음. 해유랑 아니 사면은 대통령이 시켜주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도대체 이것도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거는 보면 본인들의 이야기를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나온 걸로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예, 국정조사 과정에서 전체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전에 저는 풀 텍스트를 아닌가 하여튼 풀 파일을 전부 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 검사와 녹음한 파일 전체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걸 다 확보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야지 어떤 내용을 진짜 누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고 누가 먼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와서 라디오에서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설전 변호사 있을 때 박상용 검사 이런 얘기 한 적 없냐?
저한테는 할 수가 없었던 게 일단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었고 민주당에서 나간 변호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한테 들어왔었을 때 내가 어떤 당에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렇게 겁 없이 얘기할 수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해서 만약에 진짜 이런 내용을 검사가 얘기를 했을까? 글쎄. 이건 보통 검사들은 기소하고 형량 구형만 하면 끝인데 뭐 저는 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라면 뭐 박상현 검사가 친절한 검사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판단 유보 현재는. 아니 그리고 자백을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에 대한 자백이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라고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허위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허위 자백이라고 그럼 무고가 되는 거지. 저는 이 말 자체가 이 서민석 변호사의 말 자체가 이게 아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아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건데 저는 여하튼 이 민주당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정황상 이미 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유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서 본인이 아무리 연어 술 파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빙성이 없다는 게 법원에서 배척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녹취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녹취가 있고 그거 해석을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이게 회유를 했다. 일방적으로 하고 언론도 이른바 진보라고 자처하는 좌파 언론 쪽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냄새를 풍기기 위한 것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김동아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저도 들으면서 왔는데 그러면 이거 공소 취소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민주당 측의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가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의 잘잘못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검찰 스스로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결과가 공소 취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계속 이어질 이야기니까. 네, 투비 컨티뉴입니다. 컨티뉴니까. 뭐 우리가 박상현 검사를 이제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여기저기 너무 많이 오만 대에서 나오죠. 다 부르니까 우리는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